이번 시간에는 노인복지 실천의 개념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요. 다음은 노인복지 실천의 구성 체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노인복지 실천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요? 실천이라고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전문적, 기술적 개입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닌 재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받도록 개인과 가족과 집단 또는 지역사회에게 상담과 또는 정신심리적 치료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서비스와 위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관련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일에 개입하는 활동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 실천의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인복지 실천은 개인, 집단, 조직, 지역사회 수준에서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통합적인 노인복지 접근 방법을 우리 노인복지 실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노인복지 실천이라는 것은 이제 노인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특히 가족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갖게 되는 요구나 문제를 예방하거나 또는 경감시키거나 또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노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배웠던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하는 PIE 또는 좀 스몰 케이스로 PIS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Person in Situation 이 두 가지 Environment와 Situation 이 두 영역 속에서 노인을 바라볼 때 또 Family라고 하는 가족 속에서 또는 그룹 속에서 그리고 커뮤니티 속에서 이러한 패밀리나 그룹이나 커뮤니티 속에서 바라보는 노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인 이러한 접근 방법을 노인복지 실천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노인복지 실천의 목적 중 실천의 세부적인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문제 해결의 능력 그리고 대처 능력과 발달상의 능력 향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이나 서비스 그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와 노인의 연결을 우리는 세부적인 목표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체계의 효과적이고 더 인간적인 그러한 작동을 우리는 세부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책의 개발과 증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위험에 처한 나름대로 집단의 역량 강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로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임파워먼트라는 것은 사회복지의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임파워먼트다라고 보는 것이죠. 또한 임파워먼트를 통한 사회의 경제적 정의의 증진을 우리는 세부적인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기술의 개발과 검증을 우리는 세부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랙티스는 위와 같은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예방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리고 회복과 개선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방은 문제가 발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이전의 노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부담을 사회적인 그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치료라는 것은 뭘까요? 예방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었다면 치료적인 경우는 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진행되는 것인데 이걸 치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치료적 기능은 노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떤 here and now에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나 장애를 해결하거나 또는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방과 치료에 이어서 회복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 회복이라는 것은 신체나 또는 정신적 문제나 장애로 약화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정리해 본다면 어떤 뜻일까요? 노인복지 실천의 목적과 그 기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사는 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서 연결도 하고 또는 취업도 알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신체적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방문 서비스와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노인복지 실천의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큰 하나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실천의 구성 체계, 구성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밸류 시스템입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밸류를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화 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노인복지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 충족하지 못한 욕구, 니드라고 그러죠. 또는 요즘은 니즈라는 단어를 S잘 많이 붙이죠. 충족하지 못한 니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정과 어세스먼트라고 그러죠. 노인에 대한 어떤 어세스먼트와 개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나 원조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밸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인의 욕구에 대한 관심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나름대로 가치와 지식에 대한 knowledge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식의 체계는 노인의 상황에 대한 사정과 나름대로 개입 계획, 어세스먼트와 나름대로 이러한 개입을 어떻게 플래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술 체계는 서비스나 원조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노인복지 실천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독자적인 지식 체계를 구축함과 함께 실제 사회복지 나아가서 하는 실천적인 부분이죠. 실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체계와 지식과 기술의 활용을 안내하는 가치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한다면 세 가지 시스템을 먼저 얘기했죠. 밸류에 대한 부분과 knowledge에 대한 부분과 스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와 지식과 기술, 이러한 시스템이 연결되어서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큰 바운더리를 세 가지 영역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가치, 지식, 기술, value, knowledge, skill 이 시스템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함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통찰적인 인사이트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것이죠. 노인복지 실천의 구성체계는 맨 위에 knowledge라고 하는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고와 머리, thinking에 대한 것이죠. 거기에는 기초적인 지식이 있고 실천적인 기술이 있고 실천 지식이죠. knowledge니까 기초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지식과 실천에 대한 지혜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스킬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 움직이는 거고 활동하는 거니까 행동과 비헤이빙과 손과 발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는 인간관계의 기술과 개입의 기술과 서비스의 기술이 함께 같이 여기에 인볼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value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체계죠. 여기에는 feeling이라는 것과 mind가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과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욕구에 대한 관심으로 본다면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 욕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윤리, 이러한 부분들이 value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큰 틀로 보면은 맨 위에 knowledge라는 시스템, value의 시스템, skill의 시스템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세 가지 영역을 먼저 노인복지 실천의 구성 체계로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nowledge에 대한 시스템을 보면요. knowledge 시스템이라고 하는 지식은 리치몬드, 우리 메리 리치몬드 1917년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그 책은 항상 1급 시험에도 나오는,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죠. 리치몬드가 소셜 디아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죠. 이게 왜 유명하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떠한 그 병원에 가서 의료적인 측면에서 진단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나름대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많은 기술도 있었고 그런 도구도 있었는데, 이 소셜 디아그노시스라고 하는 말, 사회라고 하는 소셜에다가 디아그노시스라고 하는 진단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더 획기적인 것은 이 책이 사회복지 입장에서는 가장 최초의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셜 디아그노시스를 발간하면서 사회복지의 과학화, 그 다음에 전문화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학화와 전문화가 시작된 이래 나름대로 이러한 기능의 모델, 다시 말하면 그 과제 중심의 모델, 생태학적 모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개인과 집단과 가족 등의 인간의 변화에 중점을 둔 이러한 미시적인 개입, 우리 미시적인 개입을 우리는 주로 마이크로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이크로적인 개입에 필요한 지식의 체계와 사회 변동과 사회 개혁에 중점을 둔 매크로, 거시적인 개입, 그러니까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개입이 연결되면서 나름대로 지식 체계가 개발되고 학문적 정체성과 독자성이 강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노인복지 실천이라고 한다면 노인복지 실천 현장과 사회의 요구에 직면하면서 미시적인 접근인 임상과 거시적인 접근인 정책,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접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지식체계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지식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체계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 좋은데요. 우리나라는 서구적인 사회복지 지식체계의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토착적 이론이 부재한 부분이 가장 뭔가의 결핍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회복지 역사도 굉장히 짧죠. 그래서 짧은 사회복지학의 역사라든지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복지제도의 변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회복지 정책이 바뀜으로 굉장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이 나름대로 그 용어의 혼란을 통해서 지식체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복지 실천의 지식체계가 학문적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노인이라는 부분과 사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양자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 그리고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원조하고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실천 지식이 필요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하여 체득된 실천적인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효과적인 노인복지 실천을 위해서는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기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학적인 사회복지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구빈사업이나 자선사업 등의 비전문적 원조 행위가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케이스워크나 그룹워크인 집단사회사업이나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조직, 소셜 웰페어 폴리시라고 하는 사회복지 정책, 그리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그리고 사회복지 리소스에 대한 자원에 대한 매니지먼트,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자원 관리 등은 사실은 마이크로적인 개입과 이 마이크로적인 개입,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라고 하는 미시적인 개입과
매크로라고 하는 거시적인 개입 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이 개발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됩니다. 노인복지 실천에서도 노인을 원조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체계를 발전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현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활용하는 원조기술과 대학 교육을 통해서 학습한 원조기술 간의 괴리가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시 말하면 노인복지 실천의 기반을 이루는 인간관계, 즉 다시 말하면 촉진적인 원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입의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원조 행위에 수반되는 서비스 기술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합리적 가치 체계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면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인간 서비스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학의 가치 체계를 흔히들 사람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되고 그것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노인복지학을 전공하였거나 연구하고 전공하려는 사람들은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노인복지 실천의 지식체계와 기술체계를 안내하는 모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노인복지 실천의 구성체계에 대한 논의를 노인복지 실천은 노인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 그리고 동시에 이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가치와 기술 이것을 습득하는 학문의 분야 다시 말하면 노인복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은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움직이는 손과 발이라고 하는 노인복지 실천의 지식과 가치와 기술을 고루 갖춘 인간봉사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